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별 양성자의 조원경. 유규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성자 치료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양성자 치료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양성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절차로 치료를 받게 되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를 먼저 좀 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크게.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뭐 다른 과에서 이제 협진으로 외래로 오시든 아니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든 일단은 진료를 보러 오시게 되겠죠. 환자분들이. 예, 뭐 방사선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저희 중에 한 분을 이제 만나러 오시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진료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방사선 치료를 일단 할지,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를 할지, 뭐 몇 번 할지, 이런 것들을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 때는 이제 큰 밑그림을 이제 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결정이 되신 분들에게서 치료의 준비 단계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모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모의 치료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에 대한 예행 연습 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함께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 치료 때는 치료에 대한 자세를 정하게 되죠. 네. 예. 근데 자세를 정할 때 1년의 방사선 치료 중에 매 치료 때마다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머리를 치료받으시는 분은 아주 사소하게 고개가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기침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열을 조금 가해서 이제 부들부들한 재질로 조금 뜨겁다 그래야 되나? 그쵸? 저도 써봤는데 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몰랑몰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요. 또 이제 복부를 치료하시니까 복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치료할 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복부에 있는 장기도 그렇고 흉부에 있는 장기도 그렇고, 주로는 폐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기타 복부암의 경우는 사람이 호흡에 따라서 병의 위치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을 양성자 치료에 적합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복부나 흉부 종양 혹은 골반 종양까지 그런 분들은 마스크 대신에 체형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고정기구를 마련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한 조준점을 표시를 하게 되죠. 계획한 대로 들어가려면 그때 우리가 모의 치료 때 했던 자세 그대로 이제 치료 때도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1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몸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몸에 그린 그림으로 1차적으로 치료실 안에 있는 이제 레이저가 저희가 있거든요.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레이저에 그려놓은 선을 일단 맞추고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정밀한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이 그림이 지워지지 않도록 좀 잘 유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간혹 가다가 땀이 많거나 그렇죠. 혹은 나도 모르게 싹 지우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씻기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좀 방법이 있죠. 바로 문신? 문신, 네. 예, 전문신을 해드리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신경 쓰이시면 문신으로 하면은, 문신이 뭐 대단히 눈에 띄는 문신은 아니고, 저희가 점을 뭐 개수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9개, 뭐 몇 개 찍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만 아주 선택적으로 네. 예, 눈에 잘 띄지 않는 네, 점처럼 전문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더 편안하게 그쵸. 느끼시는 환자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테이프, 예, 그쵸. 테이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붙여서 그 위에 이제 선을 일부를 그려서 테이프를 군데군데 예, 붙여가지고 그 위에 선을 그리면 조금 덜 지워지니까요. 네, 이제 그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표시들이 환자의 자세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양성자 치료 기기의 어떤 조준점이 되는 그런 좌표 표시다.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T 촬영까지 한 것이 이제 모의 치료의 끝이 네. 되겠고, 진단용 CT랑은 다르게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기 위해서 CT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암의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 밑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네. CT를 네, 촬영을 CT 해야 촬영.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MRI를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죠. 같은 고정기구를 사용해서 네. 이제 MRI를 한 번 더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CT보다 MRI에서 좀 잘 보이는 그쵸? 그렇죠. 예. 예. MRI가 종양의 범위를 지정하는 데는 훨씬 더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에 대해서는 MRI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진료의가 필요에 따라서 MRI 추가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금식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소변을 좀 조절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까 CT 촬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쵸.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영제 사용을 위한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네. 있겠습니다. 아까 호흡이랑 같은 이제 맞아요. 관점에서 보시면은 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주변 방광 주변을 치료를 하게 되면 소변이 차고 안 차고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까지 그렇죠. 맞아요. 소변, 음, 가끔 대변, 이제 음식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죠. 방사선 치료를 이제 계획을 잘 네, 잘. 네. 어쩌면 치료의 성패 그리고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결과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 과정에서 의사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CT를 확인을 하죠. 찍고 가신 거를. 그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치료할 범위를 설정해야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면서 저희가 네. 예. 퇴근도 못하고 퇴근도 가끔. 못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료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계를 예를 들면 어떤 각도에서 얼만큼 또 몇 가지의 각도를 쓸지 뭐 이런 아주 자세한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걸 하죠? 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방사선을 넣을지 그것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종양에는 방사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양성자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인접 정상장기에도 양성자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산을 하냐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비교하여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선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 준비하고 그걸 또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준비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서두르다가는 이제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의사들만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총동원해서 물리학 박사님도, 그리고 의학물리사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들을 해주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이 다 되면 네. 그렇죠? 네. 환자분이 이제 치료 첫날 드디어 오시게 되는데 네. 이제 치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뭘 먼저 우선은 치료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의 치료 때와 동일한 그런 세팅으로, 그러한 자세로 치료대에 자세를 잡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의 치료 때의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실제로도 내부 장기의 위치라든가 병의 위치가 모의 치료 때와의 재현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밖에서 저희가 예. 다 확인을 하죠. 네, 영상 유도 양성자 치료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정해 놓은 그런 오차의 범위 이내에 병의 위치라든가 내부 장기의 위치가 있을 때에만 저희가 치료를 진행해 드리고 있죠. 내부 장기의 위치라든가 모양이 변해서 병의 위치가 우리가 조준한 자리보다 많이 벗어날 거라는 판단이 들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다시 세우고.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모의 치료대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가 참 답답해요. 저희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기다리셔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렇지만 이 양성자 치료가 정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자 치료가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짧게는 20분 정도. 근데 그 시간 내내 양성자를 이렇게 쏘는 건 쏘는 건 아니죠.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 대부분의 시간은 주로 뭐 영상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겐틀이라고 하는데 네.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양성자 네, 네. 치료 그 기계가 상당히 커서 맞습니다. 아주 느리게 네,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영상 유도를 하고 저희가 또 밖에서 확인도 하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이제 재개가 되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죠. 양성자 네. 치료 환자분들. 그때는 주로 어떤 거를 관리해 주시나요? 그때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부작용,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여쭤보려고 만나게 되는 거고,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치료 효과, 저는 어떤지 네, 그렇게 네.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방사선 치료 도중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그때 치료 효과를 판단하지는 않고 네. 최소한 이제 치료 끝나고 뭐 한 달, 뭐 2달, 3달 이렇게 가야 이제 1차적으로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치료가 계획된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양성자 치료 과정에 대해서 그 다양한 동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시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의 진료실에서부터 치료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한 댓글로 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